제가 7월 26일 날 정확하게 저번 주 화요일 날 이렇게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학생이 아웃스탠딩하고 학교가 아웃스탠딩 하면서 스템을 준비하는 학생, 그리고 나도 어드밴스드하고 학교도 어드밴스드일 때 넌스템 계열을 준비하는 학생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은 당연히 스킵을 하고 다른 경우, 자, 이런 경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내가 아웃스탠딩한데 어드밴스드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넌스템을 준비하는 학생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 수준 높은 AP 수업, 철저한 GPA 관리, A1 인스티튜트. 본격적으로 그 학생의 케이스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EC가 왜 이렇게 이 화면에다가 틀어놨냐면 대학을 입학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이거 하도 맨날 얘기해가지고 저는 지겨운데 오늘 처음 저를 만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자, 제일 중요한 네 가지 요소는 무엇이냐면 바로 제일 중요한 GPA, 그리고 두 번째는 Standardized Test, SAT, ACT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Extracurricular Activity, EC, 그리고 네 번째가 SA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뭐라고 했죠? GPA하고 Standardized Test요. 그건 어떻게 해야 대학을 잘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대학을 잘 갈 수 있냐고요? GPA, rigorous한 코र्스 많이 듣고, IB, HL, AP 높은 수업 많이 듣고, 성적 A 플러스 다 받고, 그리고 SAT, ACT 1600점, 36점 가까이 잘 시험을 봐서 그리고 대학교에다가 제출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실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너무나도 많은 활동들이 있고 학교 안에서 해야 되는 클럽도 굉장히 많고 바깥에서는 수만 가지 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수준 높은 학교들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발을 떼어야 되는지 이런 설명을 오늘 드리려고 여러분들 모신 거거든요. 오늘은 요거 기준으로 일단 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아웃스탠딩한데 학교는 어드밴스드일 때 넌스템을 준비한다. 자, 그럼 이렇게 이 넌스템 계열에서 EC 관련해서를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주제는 뭐였죠? 리서치를 같이 진행하자였습니다. 리서치를 넌스템 계열 학생은 어떤 식으로 한 발을 떼야 될지 이거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과학 분야에서는요, 팬시한 거 하나, 주제만 하나만 잘 건지면 그거 갖다가 리서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커버되고 상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넌스템 계열도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려고 하나하나 주제가 어떤지를 한번 뜯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TASS 있었죠. 이거 되게 컴패러티브한 그런 캠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는 주제가 그냥 엄청 제한적이에요. 딱 보고 흑인 인권이랑 백인 우월주의에 관련된 그런 인종 관련된 그런 리서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만약에 없은 학생들은 그냥 이거 바로 지워버리면 되고, 여기 관심이 있는 학생은 한 번쯤은 그래도 포켓 안에 집어넣고 가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HIEC 이거 하버드 이코노믹 에세이 컨테스트라고 했는데 2022년 주제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제가 2021년 주제를 여기다가 놨는데, 이런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1번 주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미국 국가 부채가 GDP를 훨씬 상회하는데 국가에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건가 아니면 잘못된 건가, 그거에 대한 너의 생각을 써라. 엄청 어렵죠? 그러니까 이코노믹스에 관련해서 심도 있게 리서치가 돼 있어야지만 이 에세이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코노믹스에 관련이 이렇게 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이것도 염두에 두고 포켓 안에 집어넣어 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NHD가 시작하기 좀 제일 만만한 주제이긴 한데요. 이번 주제는 뭐냐면 여기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Frontier, In History, People, Place, Idea 이렇게 돼 있거든요. Frontier, 그러니까 경계, 지역의 경계, 사람의 경계, 아이디어의 경계,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네가 리서치를 해서 표현을 해라 하는데 표현하는 방법은 드라마 찍기도 하고 에세이 쓰기도 하고 여기는 되게 여러 가지 방면의 것들이 많아서 정말 재밌거든요. 이 제일 큰 장점은 뭐냐면 주제 자체가 이렇게 브로드하게 던져줘요. 엄청 브로드하게 던져주니까 장점이 뭐냐면 다른 리서치를 하고 있어도 약간 이렇게
땡겨 와가지고 억지로 약간 껴 맞출 수 있는 뭐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아서 NHD가 좋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을 보고 싶으면 뭐 이런 거 눌러보면은 이렇게 뭐 PDF로 한 5장 정도 되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 주제에 관련해서. 그러면 읽어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근데 학교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좋으니까 만약에 학교에 이런 모임이 없으면은 학교 선생님을 이렇게 좀 꼬셔가지고 같이 지원을 하는 거 그런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존 록 에세이 컴피티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7가지의 카테고리를 나눠서 philosophy, economics, politics, psychology, history, 신학법 이렇게 7가지 주제를 나눠서 이 안에서도 뭐 이렇게 물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에세이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주제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그래서 또 이것도 포켓 안에 집어넣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준비할 거냐면 한 번에 하나의 리서치를 끝내고 이 지금 색칠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도전을 해볼 건데요. 가장 큰 2개의 축이 되는 것은 NHD와 컨커드 리뷰입니다. 자, 컨커드 리뷰는 히스토리 관련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좋은 게 주제가 자유예요. 그냥 히스토리 관련된 아무 주제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엄청나게 무겁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접근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구체적인 걸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와닿으실 것이니까 저는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요. NHD를 기준으로 해서 리서치를 해가지고 그걸 더 딥하게 파서 컨커드 리뷰를 지원을 해볼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존 록 에세이 컴피티션 안에도 히스토리 관련된 질문들이 있는데 끼워 맞추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개를 같이 준비를 할 거고, 이거는 시 쓰는 거니까 우리 학생이 시를 잘 쓰는지 못 쓰는지 모릅니다. 한번 써보고 굉장히 갑자기 재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냥 시 한번 써보고, 이 스콜라스틱 아트 앤 라이팅 컴피티션하고 영아트 컴피티션은 무조건 제가 지원을 많이 하라고 시키는 거라서 이건 그냥 무조건 디폴트로 그냥 지원 한번 해볼 거고, 이런 식으로 한번 리서치를 통해서 이렇게 다 가져가는 이런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그 스템 계열에서 구체적으로 리서치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넌 스템 계열에서 리서치를 어떤 식으로 시작하는 게 좋고, 뭐 이 방법적인 것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구체적으로 제가 주제 하나를 던져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또 약간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제 거 보러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도 상당히 이렇게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NHD에서 말하는 이 frontier, 이거에 관련해서 주제를 잡아가지고 리서치를 한번 해볼 건데, frontier, in history, people, place, idea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디어의 장벽, 경계를 허무는 뭐 그런 일, 그러니까 경계 같은 것들이 나오는 일들을 뭐 리서치를 해보라는 거라서요. 저는 이 경계를 뭐의 경계로 뒀냐면 여기 얘는 없게 이렇게 시야의 경계로 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역사적인 사실은요, 저희가 지금 공부한다고 해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자, 과학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게 발견되면 이전의 이론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런데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게 발견이 될 게 없죠. 그냥 예전의 일은 고정되어 있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역사학자들이나 휴머니티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그 같은 사실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책 같은 경우도 저는 어렸을 때 농업혁명이라는 것을 인간의 문명의 시초가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이라고 배웠고 되게 중요하고 좋은 거로 배웠거든요. 근데 이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는 농업혁명 자체가 인간의 행복감을 줄어들게 하고 노동시간이 늘어나며 본격적으로 고생을 하게 된 계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을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정을 받고 인기를 많이 끌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해보려는 것이 뭐냐면 시각을 달리 보는 그런 것을 한번 리서치에다가 적용하는 것, 이게 역사학자들이나 이렇게 휴머니티 공부하신 교수님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프론티어 다시 와서요. 저는 시각에 따라서 경계가 어떻게 바뀌는 거, 뭐 이거를 얘기 드릴 건데, 시각이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확장됨에 따라 각각 국가들이 자신의 권력을 어떤 식으로 표출하는지의 방법도 같이 바뀐다는 그런 주제예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신 분 계시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국가들이 자신의 권력을 표출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를 뭐 때린다든지 목소리를 크게 낸다든지 그런 방법이 시야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확장되면서 그런 권력을 표출하는 방법들이 바뀐다는 그런 주제로 리서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야가 땅덩이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이것을 2디멘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면적이니까. 그리고 위에 하늘까지 쳐다보면 이 축까지 보니까 공간, 3디멘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야라고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좀 있어 보이게 그 시야를 디멘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땅덩이에만 시야가 머물러 있으면 2디멘션인 거고요. 하늘까지 바라보면 3디멘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실 수 있죠? 그 디멘션과 시야와 히스토리와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엮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시대를 보면 자신들의 국가의 권력을 표출하기 위해서 시야가 2D까지밖에 아직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자신 국가의 권력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었냐면 자신들의 영토를 넓히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그 권력을 표출하는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딜 쳐들어가고 이렇게 영토를 넓히게 되죠. 가장 좋은 예로 이렇게 브리티시 엠파이어라고 하는 이 대영 제국 전체 지구의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한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계속된 뭐 그런 이런 영토를 확장하는 정책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권력이 이렇게 세다는 것을 2디멘션 기준으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시야가 확장돼서 자, 경계가 땅덩이에서 하늘로 확장되면서 가장 좋은 예를 들 수 있는 게 예전 시대 이제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이집트 피라미드가 위로 계속 올린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 그때 메소포타미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옆 지역의 나라들 뭐 바빌론이라 뭐 이런 데들이 몇십 년 동안 침략을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쟤네는 얼마나 세길래 저렇게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요. 이게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시야가 땅덩이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이제 하늘까지 바라봤기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현대 시대로 들어와서는 계속 위로 올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시야의 경계가 땅덩이에서 하늘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가 무너지면서 확장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고층 빌딩을 지어대거든요. 그래서 고층 빌딩이 많은 국가들을 조사를 해보고 순위를 매겨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경제 국가 순위랑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몇 개 예외는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의 권력을 건물을 세움으로써 표출했던 거고요. 근데 여기서 시야를 더 위로 올려보면 하늘이 아니고 이제 우주까지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시야의 경계를 더욱더 확장하면서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스페이스 레이스라고 해서 누가 우주에 빨리 도착하냐 뭐 이런 거 있는데 요즘 시대로 또 데리고 와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이 새틀라이트라고 하죠.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그런 국가들이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많이 갖고 있는 국가들을 또 이렇게 순위별로 나타내 보니까 지금 경제 순위랑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냐면 프론티어,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히스토리와 결부시켜서 같이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시야의 경계가 점점 높아질수록 권력을 표출하는 방법들이 달라지고 있는데 현대 시대에는 인공위성을 얼마나 많이 쏘았느냐가 권력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리서치가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주제가 좀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굉장히 흥미있는 관점을 다르게 하는 그런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그러면 하늘까지 보고 우주까지 봤으니까 디멘션, 3디멘션까지 다 나왔거든요. 여기서 디멘션, 그러니까 경계, 시야의 경계를 하나 더 부수면 어떤 디멘션이 나오겠어요?
뭐 당연히 그냥 4D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4D는 우리 과학에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Beyond 3D라고 해놨습니다. 3D보다 하나의 시야의 경계를 더 확장하면 바로 가상 공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상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것들이 권력을 가상 공간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는 국가가 아니라 이런 기업들, 대기업들이 국가보다도 우리 개인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시야가 3D에서 하나 더 추가가 돼서 가상 공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주체가 권력을 표출하기 위해서 다른 경계를 부수고 하나의 디멘션을 더 추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리서치를 하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넥스트 디멘션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어느 정도 했는데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혹시 학생들도 보고 있다면 이게 다음 디멘션은 뭘까 생각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리서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리서치를 했으면 아마 이거 가지고 저는 컨커드 리뷰까지 같이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예도 하나 보여드렸으니까 시작을 저처럼 같이 이렇게 관점을 바꿔보면서 히스토리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히스토리 리서치는요, 어느 연도에 무슨 나라가 흥했고 어떤 왕이 있었으며 어떤 인물들이 있었다고 이거를 줄줄줄 외우는 게 히스토리 리서치가 아닙니다. 그거는 역사 공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암기하는 것이죠. 리서치라 하면 다른 관점을 보여주면서 이게 정말 맞는지 계속 검증해 보려는 노력으로 점층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가는 것, 그게 리서치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EC를 non-STEM 계열을 준비하는 학생이 아웃스탠딩일 때, 학교가 어드밴스일 때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요, 학교 이거랑 상관없이 본인이 아웃스탠딩이니까 아웃스탠딩인 그런 액티비티를 마구 도전을